오늘 해볼 이야기는 복선이 너무 길면 이제 생기는 이제 단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보통 복선이란 걸 당연히 아시죠? 이제 스토리에서 이제 약간 앞에 단서를 줘서 이제 이후에 약간 맞아떨어지게 되는 요소들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우리들이 보통 영화, 이제 드라마, 이제 애니메이션 이런 걸 볼 때 좀 요 복선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복선이 길면은 그런 효과가 있어요. 아니 길면, 아니면 복선이 이제 되게 이후에 상당히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회수가 되면 굉장히 명작 같아요. 막 아니 이거 주인공이 처음에 이래서 막 이렇구나 막 이런 거가 되게 나중에 가서 회수됐을 때 많이 느끼게 되는 게 있거든요. 물론 저도 전작에 있는 나는 회기자가 아닙니다 라는 작품에서 이 복선을 좀 썼었죠. 복선을 되게 길게 가져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였지? 내가 한 250화 가져가지 않았냐?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복선을 엄청 길게 가져간 게 요소가 있습니다. 여튼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단점이 있어요. 복선이 너무 길면 생기는 단점. 일단은 독자가 까먹습니다. 독자가 이거를 기억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거를 독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작가들이 보통 많이 하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이제 작가들이 되게 많이 하고, 작가들은 나는 알고 있거든. 알고 있으니까 독자도 그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썼잖아. 내가 안 쓰면 몰라. 내가 머릿속에 좀 이게 내 머릿속에만 있었고 글로 표현을 안 했으면 내가 모르는데 다 읽었잖아. 근데 다 기억 못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캐릭터 이름도 다 까먹으세요. 이거 조연 캐릭터 말하라고 하잖아요. 하고 다 까먹어요. 이게 나중에 진짜 한 300화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앞에 내용을 독자가 다 까먹어. 그래가지고 나는 알고 있는데, 야 그때 그러면서 아니 너는 그때 누구누구 이러면서 딱 주인공이 그렇게 반응을 하게 했는데 밑에 댓글로 이제 쟤 누구죠? 쟤 누구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달리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 독자가 그 앞에 찾아보고 와서 이 사람은 몇 화에 등장한 사람입니다. 등장한 누구누구입니다. 막 이렇게 댓글을 써줘. 그리고 그게 막 배댓이 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보통 그래서 나는 기억해도 나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선이 길어지게 되면 독자가 이제 까먹을 경우가 되게 많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리프레시를 해줘야 돼요. 리프레시. 이제 중간에 이거를 회수하기 전에 이거를 약간 다시 상기시켜주는 문장이 필요하다. 이건 뭐 예를 들어 주인공한테 그런 거죠. 주인공이 반응 이런 거야. 너는? 이러면 약간 문득 이제 몇 개월 전에 기억이 머리를 스쳤다 이러면서 그때 복선으로 깔아뒀던 거 있잖아. 그거 아십니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과거 회상 잠깐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복선을 이렇게 깔아주기, 이거를 회수하기 위해서 되게 막 좀 리프레시를 시켜줘야 돼요. 독자들에게도 야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안 그러고 바로 나오면 독자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약간, 저는 사실 이 복선을 길게 가져가는 것 중에 또 하나 단점이
이게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웹소설 시장의 그 에피소드 호흡이랑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 요런 것도 있어요. 너무 길면 사실 에피소드가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짧은 편이거든요. 글이 길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텍스트이기 때문인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설 1화를 이제 웹툰으로 만들면 일주일이 걸리잖아. 근데 우리 일주일이 걸리고 그 화 내용을 어떻게 우겨서 이렇게 넣어도 그렇게 큰 차이 안 나거든요. 1화에 담기는 내용. 그러니까 소설은 한 화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담기고 그거를 굉장히 빠르게 연재하기 때문에 에피소드 호흡이 긴 거랑은 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복선을 길게 가져가는 거랑은 그렇게 매체 자체가 좀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물론 그럼에도 복선을 길게 가져가서 멋있게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이제 회수되면은 엄청나게 플러스죠.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건 멋있는 거고. 그런데 큰 단점이 이게 독자만 까먹는 게 아니라요. 작가도 이게 작가도 까먹어요. 이게 신기하죠. 이게 왜 작가도 왜 까먹는지 알아요? 제가 앞서 말한 거랑 비슷합니다. 소설의 경우는 한 화에 들어가는 참 그 약간 데이터라고 해야 될까? 이게 서사가 굉장히 긴 편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 웹툰 1화랑 이제 드라마 1화,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드라마 이런 걸로 간단하게 얘기하죠. 자, 웹소설 원작 드라마화 막 이렇게 하는데 소설이 보니까 뭐 200 한 320화야. 그러면 이거를 드라마로 320화에 들어가는 내용을 드라마로 만들려면은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엄청나게 걸리겠죠? 이게 그것처럼. 근데 제작 기간을 생각을 해보라니까. 이거 좀 320화면은 뭐야, 뭐 1일 연재한다고, 뭐 1일 연재까지는 아니면 이게 한 1, 2년 걸릴 거 아니야. 뭐 1년에서 2년 걸릴 거 아니야. 야, 이걸 여기 안에 담기는 내용을 드라마로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웹툰으로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몇 년이 걸릴까요? 진짜 엄청나게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설의 경우는 들어가는 서사의 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작가가 그 서사의 양이 길어져서 까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보량이 많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스토리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가지고 까먹어요. 저의 얘기입니다. 저의 얘기죠. 나비계곡의 얘기다. 그래서 복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약간 길게 좀 끌면은 안 좋을 때가 있다. 그리고 요거를 이용한 좀 저가 쓰는 꿀팁이 있습니다. 약간 뭐냐면 복선처럼 보이는 걸 써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복선을 그 뒷 이야기를 생각 안 하고 일단 그 그럴싸한 거 넣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제 소설에서 실제 썼던 방법인데 뭐였냐면, 어떤 무기가 있어요. 에고 소드가 있어요. 에고 소드 같은 무기가 있었는데 이게 뭐 옛 마수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 약간 이런 식의 설정을 넣었거든요. 약간 복선처럼 깐 거야. 이렇게 이거는 혹시 이거 베히모스의 영혼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뭐 이러면서 막 깔았거든. 근데 결국에 회수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냐면 복선처럼 보이는 걸 일단 여러 개를 깔아. 처럼 보이는 걸 깔고 나중에 가서 회수를 하지 마. 그러니까 회수할 것만 해. 하고 그 생각 안 나는 거는 그냥 둬. 왜냐? 독자가 기억을 못해. 어차피 걔들도 기억을 못해. 나도 기억을 까먹었고 서로 잊어버리면 좋은 거다. 이게 좋은 팁이라고 이딴 걸 알려주고 있다. 여튼 제가 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복선처럼 보이는 걸 좀 여러 개를 깔아두고 그거에서 나중에 야 이거 괜찮을 것 같다. 지금 이랑 연결 지으면은 이러면 쓰고, 아니면 그냥 버려.
그냥 버려요. 폐기 처분합니다. 이거가 약간 제가 쓰는 방식 중 하나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게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했듯이 서사가 굉장히 길고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제 소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 편 한 편마다 보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독자가 까먹어요. 까먹을 경우가 좀 많다. 그래서 이 독자의 까먹음을 이용해서 이런 식의 꼼수를 쓰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좀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이런 꼼수고 뭐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선이 너무 긴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웹소설 시장의 에피소드 호흡과는 그렇게 잘 맞는 것 같진 않다. 물론 이거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긴 호흡으로 가져가서 엄청난 반전, 엄청난 약간 이 퍼즐 조각이 다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 좋은 짜릿한 쾌감들 이런 거 충분히 웹소설로도 녹여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제 기본적으로는 좀 짧은 에피소드 호흡이다 보니까 복선을 너무 길게 가져가지 않는 걸 추천한다 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리면서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